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에 세척하기가 좀 까다로운 제품들을 가져와서 단번에 힘 안 들이고 깔끔하게 이거를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. 먼저 이 볼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엊그제 제가 이걸 사실은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거 취급을 잘못해서 지워졌어요. 그때 찍을 때 썼던 볼이거든요. 이게 멜라민 소재 볼인데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. 근데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라는 그 방법으로 닦아서, 이거를 닦을 때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없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닦인 이 모습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이런 볼에, 그러니까 집에서 쓰시다가 이제 이거 좀 약간 스크래치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? 주방에서 쓰다 보면은, 그러면 그 스크래치 난 홈 사이에 약간의 미세 보이지 않는 그런 흠에 이제 그 얼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곳에다가 오늘은 제가 이제 이미 이건 세척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볼에다 준비를 했거든요. 이런 볼에다 물을 가득 담으시고 그냥 그날 그 세척할 수 있는 물건들에 그 잠길 정도만 담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뭐 깨끗이 씻어낸다 해도 이렇게 고기 굽는 집게 사이사이에 이제 박혀있는 이런 이물질, 이런 거 닦아내기 힘든 거, 그 다음에 가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애먹인다 하긴 뭐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아이들, 물병 뚜껑은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이 닦아낼 수가 있는데, 이 안쪽 보면은 홈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시 궁여책으로 그 스트로우 그거 청소 도구로 집어넣어서 닦고 하는데, 이거는 이미 제가 세척을 한번 끝난 겁니다. 어제 볼하고 같이. 그래서 이게 지금 깔끔한 상태인데, 제가 이거는 그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다시 꺼내 왔습니다. 이런 사이사이 홈,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닦아내야 될 때 같이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뭐 양념통, 특히 이제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? 달팽이 모양으로 잠그게끔 돼 있는 부분들, 이런 홈 부분 깨끗이 닦아낼 수 없을 때 이런 거, 이거는 또 뭐 정말 사용하기가 오래된 그릇인데, 오늘 제가 이런 사기 그릇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주방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사기 그릇들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당분간 안 쓰고 잘 닦아서 찬장에 비치를 해도 그 떠다니는 기름 얼룩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물질이 낄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럼 이런 그릇 굽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얼룩이 잡히고 이런 부분들 같이 넣어주세요. 커피 내리는 잔 뒷부분에 이제 커피 얼룩인지 이렇게 남아있을 때 같이 넣어주시고, 집에 이렇게 봤을 때 스테인리스 용품 외에는 이렇게 다 집어넣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 마우병, 커피병 뚜껑, 이것도 지금 이제 한번 그 세척이 한 지가 이건 얼마 안 된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세척을 하겠습니다. 고무 바킹이 만약에 분리가 되면 분리된 상태로, 그 다음에 뚜껑은 같이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특히 주방에서 많이 쓰는 김치 통, 고무 바킹만 뭐 이제 딱히 이렇게 씻어낼 필요가 있겠지만 같이 넣어주세요. 이런 홈 같은데 정확히 뭐 닦아낸다 해도 이왕 뭐 물 부어서 하는 거니까 같이 담궈주시고, 또 이런 김치통 뚜껑도 김치를 이제 넣다 보면 사이에 김치 얼룩이 이렇게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집어 넣으시고, 좀 면이 넓은 건 아래쪽에 넣고 이런 식으로 담궈지게. 그 다음에 칼 같은 것도 손잡이, 그 다음에 그 이음새 부분 약간 얼룩들 집어 넣어주세요. 마우병 돌려서 이제 이렇게 잠그는 거, 고무 바킹 분리해서 넣어주시고,
뚜껑도 안쪽은 뭐 세심하게 이렇게 씻어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넣어주세요. 참기름 양념통. 멜라민 소재 이것도 이제 이렇게 참기름 같은 거는 깨끗이 닦아서 세척해서 말리고 해도 이렇게 그 기름때라고 할까요? 잔여물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안 지워지는 경우 있거든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넣어주세요. 병도 사이 홈에 얼룩들 남아있으면 넣어주시면 돼요. 이거를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해온 지는 한 10여 년이 넘었거든요. 근데 전혀 이걸 알려드릴 생각은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려드릴 생각은 못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. 특히 그 고향에 어머님 댁 가셨을 때 시골 살림들 그 한꺼번에 큰 다라이에다 넣고 주방에 그 반찬 그릇, 밥그릇, 와당탕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큰 다라이에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거기 뭐지? 밥솥 물바지 골칫덩어리죠 이거. 잘 닦는다고 닦아도 이 사이 홉이 너무 조금만 데다가 이게 그나마 멜라민 소재라서 잘 깨끗이 닦이지도 않거든요. 근데 이거는 엊그제 이 볼하고 같이 제가 한번 세척을 한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세척이 되거든요. 여기 약간 너리끼리하게 뭐 이제 그게 뭐 관리를 오래 안 해서가 아니라 뜨거운 열기가 있는 밥솥 뒤에 있다 보니까 며칠만 방치해도 이게 약간 찌든 때가 묻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물이 지금 약간 이거 다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게 좀 씻어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들이 다 잠길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고 지금 약간 물이 부족하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 락스라고 하면 일단 이미지가 약간 이게 좀 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락스를 만 10여 년 전에도 제가 이제 뭐 야채나 그다음에 과일 소독, 도마 소독할 때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좋다라는 말을 어느 모임 자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기겁을 하시더라고요. 그 주부님들이. 그래서 그 뒤로는 입 밖에도 못 꺼냈었거든요. 근데 이 락스 제품 자체가 과일 종류, 이거는 또 살균하는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적정량, 원액을 뭐 쓰신다거나 이거를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분사를 해서 그게 공기 중에 떠돌다가 우리가 코로 흡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정해진 적정량을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도 되고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서 대신 우리가 이거를 락스를 여기 첨가를 해서 부어서 다 이제 이게 깨끗이 세척이 된 다음에 이걸 그냥 바로 꺼내서 쓰진 않지 않습니까? 이거를 깨끗이 물로 몇 번씩 헹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회사 제품에서도 도마 소독, 그 다음 행주, 뭐,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장이 돼 있으니까 별 이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잠깐만 제가 이게 물이 좀 부족하니까 물을 조금 더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물볼이 한 5리터? 5리터는 좀 넘은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이제 락스를 뭐 이거를 넣었다가 원액도 아니고 희석을 한 상태죠. 근데 이제 정량이 500배라고는 돼 있지만 우리는 이 용품들을 깨끗이 물로 이제 헹궈낼 거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부어도 될 것 같아요. 많은 양을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그래서 병뚜껑으로 한 5개 정도를 넣어 보겠습니다. 이게 조그만 병뚜껑입니다. 이렇게 넣으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. 이거를 그래서 락스 양이 이제 왜 조금 더 오버해서 넣게 되냐면
혹시 덜 지워질까봐. 그런데 보니까 그건 상관없이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처음 해보시면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시면 양을 한 스푼 정도, 아니 한 캔 정도 더 넣어서 이렇게 담궈서 30분이면 되거든요. 보통은 이제 이게 락스가 충분히 이게 해석해서 뭐 때를 좀 저기에는 30분이면 되는데, 그냥 어디 외출하실 때 이렇게 놓고 가세요. 가시고 돌아오셔서 그냥 바로 물에 헹구시면 됩니다. 뭐 세제로 닦을 필요도 없고 뭐 수세미로 문지를 필요도 없습니다.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영상을 드리겠지만, 이 상태로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별 그렇게 희석한 락스 물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. 외출해서 돌아오셔도 되고, 집에 계시면 한 1시간, 여유있게 1시간 정도 담갔다가 세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그럼 아까 그 담궈놓고 저도 지금 잠깐 밖에 일을 보고 왔거든요. 그래서 외출하고 왔는데 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먼저 담갔었던 그릇들을 빼놓고, 보면은 이거 영상을 지금 제가 편집하기 전에 좀 전에 그 찍어두었던 영상을 아는 분한테 보여드렸더니 벌써 여기 오물이 묻어있는 그릇들이 너무 깨끗하게 나온다고, 오물이 안 보인다고. 근데 지금 보시면 안에 이게 부유물들 있잖아요.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던 것들, 이런 것들이 싹 빠져가지고, 요즘 누가 그 완전히 찌들 때까지 두고 쓰진 않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안에 그 박혀 있는 오물들을 빼낼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. 보시면 이렇게 부유물이 정말 안 속에 이렇게 박혀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락스르 물이었으니까 이거를 또 이 상태에서 그냥 버리시면 좀 아깝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가 싱크대 거기 안에 있는 배수구 망이라든가 뚜껑, 그 다음에 이제 그 욕실에 무슨 그 뭐 타올 이렇게 정리대, 철제 같은 거,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해서 여기 물에다가 한 번 더 담궈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거는 치워두고, 보시면 아까 거기 뭐야 뒤에 이렇게 오물이 묻어있던 거,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약간 살짝은 아직은 남아있거든요.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완전 기름때여서 이게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건드려만 주면 쏙쏙 떨어집니다. 이거 완전히 불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뭐 세제 같은 거 안 쓰시고 그냥 칫솔 이제 쓰던 걸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슥슥 밀어만 내면, 이게 벌써 이제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. 오랫동안 이렇게 헹궈서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가위 같은 것도 아까 봤을 때는 그 오물이 별로 잘 안 보인 것 같은데, 이 까맣은 부분 있잖아요. 여기가 이제 하얗게 드러나고, 이 사이도 그냥 칫솔 한 번씩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가위가 됐습니다. 칼 같은 것도 보면 아까 보시면 손잡이 부분하고 여기 이음새 부분,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다 이게 오물이 다 빠져나가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이제 락스물에 담갔다는 게 여간 그 좀 마음에 걸리시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세척해가지고 약간 물기가 쏙 빠진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락스물에 담궜다고 해서 그 용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다 물로 여러 번 헹궈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오래된 그릇 같은 경우도 뒷굽이 완전히 새 그릇처럼 반짝반짝하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닦입니다. 근데 뭐 병 이렇게 뚜껑 같은 거, 이렇게 보온병 뚜껑 같은 거, 이 홈에 박힌 부분들 이렇게 개운하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
여러분들도 이것 말고도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많은 그 용품들을 이제 철제만 빼고서 김치통 뚜껑들 그다음에 뭐 모두 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세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에서 실험을 해보세요. 고맙습니다.